이어서 김정은 시대 단편 소설에 나타난 연애 담론의 징후적 고찰, 이 발제에 대해서 경희대학교의 오태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맡은 부분은요, 북한문학과 젠더라는 이 주제를, 큰 주제를 먼저 받았고, 제가 최근에 김정은 시대의 단편 소설을 읽고 있었어서 2012년 이래로 보통 김정은 시대, 김정은 체제, 혹은 김정은 정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김정은 시대와 관련돼서 다양한 단편 논의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 북한문학과 젠더라는 주제로 발표를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데, 최근에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논의가 세계 1등주의, 1등 지향형 인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학에서 특히 최근에 당대의 이후라든지 혹은 2012년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 시대를 들여다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일종의 그 연애 담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 편의 단편 소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서론하고 결론은 조금 전체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서부터 김정은 시대에 대한 논의고요. 그다음에 본론을 두 챕터로 제가 함께 볼 건데, 오광철의 보습산이라는 작품하고 염혜성의 사랑한호라는 두 작품을 가지고 김정은 시대의 어떤 특이성으로서의 연애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글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30분으로 알고 있어서요. 한 4시 정도까지 발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은 김정은 시대의 단편 소설에 나타난 연애 담론에 대한 징후적 독해를 위해서 작성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제 2020년 6월 남북 관계는 굉장히 냉랭하고 이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또 한반도의 정세를 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17년 연말까지 말폭탄을 쏟아붓던 한반도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 관계가 마치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대표적인 게 6월 16일 날 김일정이 주도해서 개성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 폭파 장면을 보면서 이러다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위기의식이 크게 들었고, 2018년, 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평화적 미래에 대한 상상이 좀 좌초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특히 그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2020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력갱생은 사실 2019년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2020년 들어서 정면 돌파전에 매진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그 모토를 제기하면서 사실 북미 관계가 좀 순탄치 않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대조선 정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면 조선반도 비핵화가 영원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일종의 으름장 아닌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 북미 관계, 그리고 또 북미 관계에 함께 연동되는 남북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2020년 상황에서 보여준 사건이 저는 계속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 장면이었다라고 그 앞에 모두 발언 비슷하게 진행을 했고요. 김정일 사망 이후에 이제 김정은 시대 혹은 김정은 시대의 문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고 제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김정은 시대의 단편 소설 두 편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정일 사망 이후에 에도 정국이 한 1, 2년 정도 있었고요. 초기에는 김정일 애국주의를 강조를 합니다. 아무래도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는 자신의 어떤 지도력이 강력한 지도력으로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을 배경으로 해서 인민사랑에 대한 예찬이 이제 방점이 찍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 문학은 수행 형상 문학이 제일 앞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주변의 종속적인 영토에서 사회주의 현실을 다룬 주제들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소설 연구는 뭐 김성수 선생이나 오창은 선생이나 혹은 박태상 선생, 뭐 저도 조금 보태긴 했는데 대체로 선군과 민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라고 보는 게 대체로 2017년 핵무력 이 선포
할 때까지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말리마 시대 2016년 제6차 당대 이후에는 말리마 시대를 표방하면서 새롭게 어떤 그 당과 인민의 관계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 이래로 북한 문학이 대체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강성대국 건설하고 인민생활 향상으로 좀 압축되고, 여전히 김정일 애국주의와 김정은의 인민사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적인 핵심이라고 봐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일종의 이제 비대면 온택트로서의 이 주제가 북한 문학과 젠더라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여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청춘 남녀의 연애 관련된 소설에 대한 2000년대 초반의 논의에 대해서 제가 소논문을 쓴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때는 그 김재용 선생이 방금 전에 앞에서 발췌를 하셨던 1990년대 여성이나 남성의 어떤 슈퍼우먼 콤플렉스라든지 어떤 남성의 의존적인 여성 이야기들이 많았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조금 더 좀 입체적인 내면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제가 최근에 읽은 김정은 시대의 청춘 남녀 소설을 다룬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징후적으로 독해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대에 북한 문학을 읽는 것이 그야말로 남북 문학 교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북한 사회의 내면을 소설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좀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이 6.15 민족문학인 납치협회에서 남북관계 혹은 남북문학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편의 단편 소설에 제가 사실 기존에 논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존 논문에 좀 요약적으로 설명드리는 걸로 할 텐데요. 오광철이라는 작가의 보습산이라는 작품과 연매성의 사랑하노라라는 작품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박희주 선생이 그 김재용 선생님 발표하실 때 질문하면서도 남대현의 청춘송가 같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성균관대 김성수 선생에 의하면 이 연매성의 사랑하노라가 남대현의 청춘송가보다 더 그 북한 인민의 여성의 떨림을 잘 포착하고 있다라고까지 상찬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이 연매성의 사랑하노라라는 작품을 읽는다면 김정은 시대에 일종의 새로운 아이콘이 하나 등장했다 정도로까지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작품이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죠. 조선문학에 게재된 작품이고요. 특히 인물의 내면 갈등과 더불어서 이 섬세한 심리 묘사가 포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령의 지도나 그 당의 지침을 실현하는 인물들의 어떤 평면적인 내면을 형성하는 게 일반적인 당문학적인 특성의 북한 문학이라면, 이 두 작품의 경우에는 조금 입체적인 여성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체문학은 일반적으로는 무오류적인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당의 지침이나 실천을 외현하는 고상한 인간들이 전면에 배치되는데, 지금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 두 작품의 경우에는 그런 당문학적인 지침에 물론 당문학적 지침을 어기는 작품들은 아니지만 그 작품의 자장 안에서도 충분히 그야말로 좀 내면 심리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때 읽어볼 만한 텍스트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의 어떤 변화 양상, 특히나 이제 김정은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수령을 절대화하지 말라라고까지, 이미 그 수령은 절대화할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일종의 주사를 주체 문학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말을 했는데, 그런 여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매성의 사랑하노라라는 같은 작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두 작품을 좀 잘 들여다본다면 북한 문학이 놓치고 있는 경직성을, 북한 문학이 좀 경직되어 있는 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뭐 오해나 해결 구도에 너무 상투적인 서사적인 결말로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서사적 결말의 상투성을 넘어서서 과정으로서의 재미,
그리고 이 남녀들이 서로 감정을 교감할 때 시기와 질투나 혹은 상대를 넘어서고자 하거나 상대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의 표정을 읽어내고자 하는 태도 등이 이 두 작품에서는 조금 더 기존의 김정은 시대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과감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게 제가 읽은 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성공과 청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우광철의 보습산이라는 소설을 했는데요. 인공위성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ICBM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인공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건 역시도 시각차가 분명하고 인공위성이랑 ICBM이랑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측면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유엔이나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와 고립을 넘어서기 위해서 핵무력을 강화하는 게 2017년까지의 모토였습니다. 그런 모토에 걸맞게 청춘 남녀의 사랑도 어떤 이 인공위성 발사와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적인 지향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기본 골격은 북한 문학의 어떤 당문학적인 지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만 주인공인 해선과 명운인데 이제 해선의 내면이 조금 다양하게 포착되어 있어서 그게 이 작품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부에서 이제 해선이 공교롭기도 하고 의미심장하기도 한 전설을 이제 회상하면서 보습산 중턱에서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광채를 흔히 이제 북한 소설에서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나 광석이나 이런 걸 발견하고자 할 때 드러나는 건데요. 이 해선이라는 주인공의 어떤 입체적인 내면이 드러나고 있어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보면 관리국 총각 기사장인 명훈, 이 남성 주인공은 대체로 북한에서의 남성 주인공으로 굉장히 지극히 평면적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신념이 아예 훼손된 존재이거나 아니면 신념의 어린 투사, 고상한 인간형,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명훈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신념에 찬 인물로 그려지고요. 그런 명훈이라는 주인공이 오늘에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진행을 하자. 그러면서 늘 예전에 대동강 수영 경기 때도 초등학교 때 6학년 때부터 1등을 늘 했었고 그런 과거를 이제 해선이 회상하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감정 표정이 드러납니다. 놀라움이라든지 부러움, 더군다나 야릇한 반발심이나 질투심까지도 드러납니다. 대체로 원래 일반적으로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까지 혹은 고난의 행군 시기 직후까지는 대체로 이런 식의 감정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경우의 텍스트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에 청춘성가나 벗 같은 작품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좀 충실히 노출했는데 2000년대 전후로 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 고립 북한에서 얘기하는 고립의 제재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측면을 충실하게 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표현들도 이 우광철의 남성 작가로 보이는데 이 남성 작가가 포착한 이 초점 화자인 해선은 굉장히 다양하게 감정의 떨림을 표출합니다. 희극광석을 찾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공포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포를 체감하면서 나름대로 이상적인 타자로 생각하는 영혼이 눈길이나 어떤 지배감, 알지 못한 힘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상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선에게 명운이 일종의 낭만적 타자이자 이상적 타자로 작동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좀 이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곁에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연애 대상인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를 느끼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해선이 이제 고요한 산천에서 자기가 혼자라는 게 아닌 걸 느끼면서 처녀다운 고독과 비위를 느끼고 그 다음에 명운에 대해서도 이상한 충동, 유혹 같은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파토스적인 감각을 이 명운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명훈이가 어쨌든 아까 수영 경기에서도 1등을 했는데 이 단층 탐사 설비 개발에도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는 왜 그러지 못한가라는 모멸감이나 부끄러움을 갖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일종의 뻐근한 압박감 속에서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 일종의 시기와 질투 같은 것도 함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작품 인용 부분에도 나오다시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이제 발사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연애, 우리의 삶이 저는 과학자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행복감과 부끄러움이 동시적으로 느껴지는 혜선의 표정이 드러납니다. 그 아까 김지영 선생님 포맷을 맞춰보자면 김지영 선생님 원문을 북한문학 텍스트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한 세네 줄짜리에서 그걸 읽어보면 이제 초점화자인 혜선의 내면입니다. 따스한 햇빛 속에서 오늘의 힘겨움도 눈물도 가순다는 고백도 내일을 위한 우리의 생활이고 투쟁이며 사랑이라는 따스한 목소리가 그냥 들려오는 듯 싶어졌다. 그것은 우주에서 내리는 햇빛 속에 승배인 우리의 희망과 사랑의 별, 위성의 말이었다. 처녀는 그렇게 위성 앞에 온몸을 맡긴 심정으로 오래도록 서 있었다. 행복과 사랑의 가쁜 숨소리마저도 고스란히 씻고 보습사는 설레이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자료집이 제공이 다 돼 있을 거나 지금 김정수 선생님이 띄워주시는 걸로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명훈이는 그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보면서 시대적인 사명감을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혜선은 시대적인 사명감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의 떨림을 보습산의 설레임으로까지 메타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 자체에서는 이제 혜선이 자신이 기대고 지지했던 명훈과 함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청춘 남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일종의 그 상투적인 결말로 이르지만 이 상투적인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혜선의 어떤 내면 풍경은 그야말로 입체적인 표정이 충분히 드러난다라는 게 제가 이 오광철의 보습산을 김정은 시대의 연애 담론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 작품은 염혜성의 단편소설 사랑하노라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세계 인류와 인재강국 건설 지향이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달아봤는데요. 그 이재용이 방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을 때 그 북측 관계자들이 그야말로 삼성하고 우리하고 지향점이 비슷하다. 우리도 세계 인류 지향하고 인재강국 지향하는데 삼성도 그런 거 아니냐 라면서 농반 진반조로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6차 당대회 이후에 7차인가요? 당대회 이후에 실제로 이런 1등주의를 표방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2018년, 2019년 제가 가장 최근까지 읽은 2019년까지 북한의 조선문학에 실려있는 단편 소설과 시였는데 시와 소설에서 이런 1등주의 혹은 1등 지향형 국내 1등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내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을 지향해야 되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견인하는 그런 세계 1등주의를 지향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지상 과제다라는 작품이 많습니다. 작품이 많은데 그 작품을 대표하는 작품이 이 염혜성의 단편소설 사랑하노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이 이제 이 작품도 이제 초점 화자가 홍유정이라는 친구고 그다음에 남성 주인공이 이제 동창 김정인인데 둘 다 이제 1등 꿈을 꾸었던 존재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 조선의 1등을 꿈꿨던 게 홍유정이라는 여성 주인공이 지향했던 거라면 이 김정인이라는 친구는 외국 유학을 갔다 오는데 세계 1등 지향형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찌 보면 홍유정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국내 1등 지향형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세계 1등 지향형 인간인 김정은의 모습에 의해서 계도되거나 계몽되는 서사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내용 자체를 보면 이 홍유정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이 향수 냄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정인이라는 남자 주인공 동창을 향하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이 좀 흥미로웠다. 북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현실을 가장 잘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남녀 주인공들의 어떤 욕망, 로망
유망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46쪽 지금 넘기지 마시고요. 그 바로 위에 인용문을 거기 문득 그 문득 단락을 좀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유정이라는 친구가 유학파인 정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문득 커다란 우산이 머리를 가렸다. 그 사람이었다. 까맣고 탄탄한 방수천의 우산을 펼쳐든 정인은 어색함과 미안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연한 향수내가 풍겨오고 있었다. 대학 시절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야릇한 냄새가 우산 상표의 눈길이 가자 마음이 아파났다. 유학을 갔다 오고 외국물을 먹고 오면 외국 것만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프게도 내 나라의 것이 무시당하고 있다. 그토록 힘들게 창조해낸 내 나라의 것이라고 이 유정의 정인이가 비가 오니까 우산을 씌워주는데 좀 이 향수 냄새 때문에 약간 흔들리다가 이거 외국물 먹은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감정의 동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표정이 사실 예전 작품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유정이라는 이 여성 주인공이 은근히 풍겨오는 향수 냄새라는 표현이라든지 연한 향수 냄새라든지 몇 번 등장하거든요. 이 감각, 이 후각에 대한 것을 잘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물론 이제 주인공 자체가 파마약을 만드는 회사의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인 내용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유정과 정인이라는 이 남녀 주인공을 일종의 페로몬 같은 느낌으로 이 향수내가 잘 포착되어 있어서 이 작품에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자 했던 게 세계 1등과 국내 1등의 비교인데 이게 이제 서사적인 결말이 사실은 뭐 일상적인 차원하고 좀 비슷해서 흥미롭긴 한데 47쪽에 이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를 좀 선생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47쪽 제일 위에 위에서 제일 그 위에 이제 원래 제일 한 줄이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부터가 작품 인용입니다. 아니요. 47쪽 두 번째 줄. 그렇게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아니부터가 그 작품 인용 부분인데 사실은 북한 사회의 내면 풍경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유정이 엄마가 유정이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넌 왜 선물하는데 그렇게 싫어하냐? 파마약 성공한 다음에 보자는 뭐냐? 파마약이 네 결혼 지참품이냐? 그랬더니 아까부터 엄마가 이제 그 딸의 옷에 향수를 치면서 지청구를 들이대고 있다.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시집 잘 보내고 싶은 어머니의 소원을 이 유정이가 많이 외면해 왔는데 그 파마약이 뭔지 성공하기 기다리다 네 엄마 머리 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엄마한테 이 파마약의 성공을 엄마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분이 우리 원수님께서 수령님들의 유훈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빨리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공한 다음에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 모녀간의 이 결혼 지참품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흥미로워서 간단히 인용을 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수령의 위훈, 관철이라든지 원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는 대체적으로 북한 문학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인 일종의 레토릭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목에 보면 이제 최상의 문명과 최고의 수준을 지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정이 정인이 가지고 있어서 세계 인류급의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정인이 얘기를 하고 그게 과학자의 꿈이다.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우대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굉장히 아까 인공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그려내야 될 주요 종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에서도 그가 마무리되면서 조선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야 되고 엄청난 꿈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인이가 가지고 있었던 꿈의 높이처럼 유정이라는 이 초점 화자도 내 꿈의 높이를 세계
어깨에 나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만 밑으로 내려주시겠습니까? 원수들, 예, 고달라게. 예, 됐습니다. 인용문 대목이 이제 북한의 2018년 표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수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이나 유엔이겠죠. 저들의 제재 압박 속에서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데 습관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자기 것에 대한 긍지가 허물어지고 그 긍지로 떠받들던 우리 제도가 허물어지길 바래서 피눈이 되어 날뛰는 존재들이 많다.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고 우리 인민이 인정하는 세계 인류 것을 만드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체화가 조선의 운명이고 조선이 더 나은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 작품에서도 말미에 화성이 날아가는 모습, 우리는 이제 ICBM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궁화나 뭐 이런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좋아하듯이 북한에서도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랑하노라의 노래 곡조가 들리면서 이제 아까 오광철의 보습산처럼 일종의 상투적인 결말로서의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시대에 우주의 끝에서 우리가 우리 조국을 더 나은 세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내가 그토록 그리던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뭐 결론은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짧게 읽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됐고요. 50쪽만 펴주세요. 예. 예. 기존 북한 소설이 이제 평면적이거나 전형적인 인물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방식에 비춰볼 때 오광철의 보습사는 이제 해선의 입체적인 내면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텍스트라고 봤고요. 신념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명운과는 다르게 감정이 좀 생동감 있게 살아있었다는 게 북한 문학의 김정은 시대의 새로움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2012년 광명성 3호 발사 성공이라는 자신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좀 한계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심리의 유연성이 이 북한 문학의 어떤 경직성을 넘어서는 어떤 단초가 된다라고 봤고요. 연매성의 사랑하노라 역시도 2018년 현재 북한 문학의 지향을 잘 보이는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북한이 조선이라는 일종의 국수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세계 일종의 약간 이제 고립감을 넘어서려는 과잉된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태도를 통해서 과학기술자 우대 혹은 조선민족 제일주의에 대한 실현을 연애담론의 어떤 실천 지표로 확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2010년대 김정은 시대 연애담론을 같이 보고자 했던 것은 동시대에 북한 문학을 함께 비춰볼 때 우리가 남한의 표정도 북한의 표정에 함께 비춰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표정이 지금 동시대에 어떻게 실현되든가 혹은 외연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봄으로써 남북한 문학의 평화적인 교류 가능성이 좀 현실화되고 국가보안법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문학적인 교류가 저는 시급히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생산적인 더 나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태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은 시대는 좀 더 리얼리티가 보강된 그런 문학으로 변모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태호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서환 시인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소설을 쓰는 국제팬 한국본부 여서환입니다. 오태호 교수님의 김정은 시대 단편소설의 특성으로 대표적 단편소설인 오광철의 보석산과 려매성의 단편소설 사랑하노라를 예제로 이 시대의 연애담론에 대하여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김정은 시대 단편 소설에 나타난 연애 담론의 양상은 김정일에 대한 추모문학을 거쳐 김일성 할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한 김정은이 미래를 지향하고 친근한 지도자로서
인민생활 향상과 청년 미래 담론 속의 청년 지도자의 욕망으로 사회주의 낙원을 실현하려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작품이 강조하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특성을 밑면에 깔고 있으면서도 주체 사실주의라는 창작 방법론의 북한 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표현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김정은은 인민사랑이 문학적 주체임을 강조합니다. 김정은은 시대소설의 특징으로 인민들의 삶의 질 증대와 최첨단 돌파, 여성 노동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대가정의 구조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형상화되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복지 담론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광철의 보습사는 2015년 작품으로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성공을 배경으로 청년들의 사랑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드러내는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작품입니다. 김혜성과 리명훈의 경전과 애정 관계를 신념의 명훈과 혜선의 유동하는 내면, 혜선의 입체적 내면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명훈에 대해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상하면서도 유혹적인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혜선이 섬세한 감수성을 소유한 복잡다단한 캐릭터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할 모멸감과 부끄러움, 뻐근한 압박감 속에서 젖어들기도 하는 등 전형적인 북한의 수동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명훈이 혜성에게 인공지구 위성을 쏘아올린 과학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울 때 혜선의 가슴 속으로 알 길 없는 전율이 날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보면 명훈과 혜선의 연애선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상하관계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명훈과 혜선은 고글 속에서 명천기구의 새 광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명훈에 대한 감정적인 행복감과 함께 이성적인 부끄러움을 체감하는 혜선의 입체적인 내면이 드러납니다. 고글에서 혜선은 자신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혜선의 알 수 없는 감정이 인간 본연의 감정일 것입니다. 이성으로 눌렀던 것들의 억압체제의 북한에서도 나타날 기류를 느꼈던 단편이라고 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개인의 감정들이 이성을 누르고 발달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계 인류와 인재 강국 건설을 그린 염혜성의 단편소설 사랑한우라는 2018년 작품입니다. 홍유정, 김정인의 일화로 조국의 운명을 향한 사랑과 과학자의 실천 의지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유정은 1등에 대한 고집이 조선 내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인처럼 최상의 문명의 최고의 수준에서 건설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세계 1등 지킴에 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본능적 끌림을 이성의 힘으로 누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이성과 감정의 이중 분리를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 묘사의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수 냄새로 인해 흔들리는 유정의 동요하는 감정의 섬세한 표착이 이 작품의 핵심적인 매력입니다. 선조국 헌신, 후 개인 욕구 실현이라는 북한식의 사회주의적 강박이 드러납니다. 지구상의 삶의 가치는 인간으로 가장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묘색의
반영일 것입니다. 분단 조국 극복을 염원하는 우리는 민족의 분단에서 통일로 평화 공존의 이념이 지극하면 통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세기 분단의 세계 질서 틈바구니에서 이념의 대결은 수명을 다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2020년 6월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2년간 한반도에서 꿈꾸던 비핵화의 낭만적 미래는 남북 연락사무소의 폭파 장면으로 산산조각이 난 듯하나 민족의 동질성을 지켜 남북이 평화 통일로 이어지는 길을 찾는 여정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체제를 달리해서 남과 북이 나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과 북의 뿌리는 한민족입니다. 화해와 교류로 통일의 물꼬를 터보자는 노력으로 우리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이에 강물이 흐르지 않는가? 두만강 너머로 두더기처럼 기운 조각부로 만든 떼기밥 본 적 있다. 저 강 건너가면 같은 말을 쓰는 이 있는데 황희정성 동상 서 있는 화석정 지나 멀지 않는 곳에 임진강 흐른다. 이념의 고래에 이끼가 끼어도 철조망 사이로 강물이 흐르고 7월은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빛이 번져나가서 통일의 서광이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서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그 자작시까지 낭송해 주셔서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